자, 1번 문제는요, 그냥 뭐, 단순한 문제죠. 여기서 내가 x를 찾고 싶어. x를 찾고 싶으면, 이렇게 생각하는 게 편하겠죠? a를 넘겨가지고, 요렇게. 그지? 이렇게만 그냥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x는 그냥 여기 나와 있는 요 다항식이랑 요 다항식을 그대로 더한 게 답이겠죠? 그쵸? 그럼 하나랑 두 다항식을 더하면 뭐야? 그렇죠. 얘가 그러면은 답이죠. 그치? 여러분 요거 보면 2점짜리 문제가 딱 두 문제인가 있어요. 두 문제. 맨 처음에 나오는 1번 문제, 2번 문제. 요런 수준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가서, 자, 2번 문제는 이제 다항식을 전개시키는 문제인데요. 우리가 이 다항식은 뭐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다 전개시켜봐도 상관은 없는데, 사실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x제곱의 개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 전개시킬 필요는 없죠. 그치? 이게 어느 타이밍에 x제곱항이 나오는지만 보면 되겠죠. 자, x가, 요 맨 앞에 있는 x가, 하영아 누구랑 곱해지면? 그쵸. 요거랑 곱해지면 x제곱항이 하나 나오겠죠. 또 여기 있는 4가 누구랑 곱해지면? 썼어요. 요거하고 곱해지면 또 x제곱항이 하나 나오겠죠. 이렇게 두 가지 경우에만 x제곱항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x제곱항은 마이너스 3x제곱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플러스 8x제곱, 요렇게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러므로 더하면 5x제곱이 나올 테니까 답은 뭐라고만 써야 돼요? 5라고만 써야죠. 5. 그죠? 5. 서영아, 저기 뒤에 높은 책상에 보면 프린트가 있거든요. 목요일날 준 프린트랑 똑같은데 오타 수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뒤에 있는 프린트 하나 갖고 와서 저걸로 봅시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로 가면요.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 곱셈 공식을 잘 외우고 있냐? 그 물어보는 거죠. 곱셈 공식을 잘 외우고 있냐? 자, 우리가 곱셈 공식 중에 요거 있잖아. a 플러스 b의 세제곱. 도현아, 이거 전개하면 뭐죠? 음. 3a b제곱. 자, 이것을 요식에다 그대로 적용을 한번 시켜볼게요. 요식에다가 그대로 적용을 시키면은 영원아, a가 있던 자리를 뭘로 채워야 돼? 3x로 채워야 되죠? 3x. 그러면 맨 앞에 있던 이 a 세제곱이 뭐가 될까요? 27 x 세제곱 이렇게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3a 제곱 b니까 그대로 써볼게. 그대로. 자, 그대로 쓰면 앞에 3 쓰고요. a 제곱이니까 요거 제곱이니까 뭐라고 쓸까? 9x 제곱이라고 쓰고요. 자, 그 다음에 b가 ay니까 여기다가 ay 이렇게 쓰면 여기 이제 두 번째 덩어리를 쓴 거고, 자, 세 번째 덩어리는 앞에 또 3 써주고, 가오나 여기가 a 자리니까 이 중에서 누구 써줘야 돼? 3x 써주고, 그 뒤에가 b제곱이죠? 그럼 여기다 뭐로 쓸까? 그렇지. a제곱 y제곱.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b세제곱이니까 요 놈의 세제곱이죠? 그래서 a 세제곱 y 세제곱 요렇게 됩니다. 조금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쓰면요, 27x 세제곱이 맨 앞에 있고, 자, 하늘아, 요거 정리하면 뭐라고 써야 돼? 요거? 39 27, 그리고 또 숫자에 해당되는 게 a, 여기까지 상수인 거예요. 그리고 문자 부분이 x제곱 y, 그치? 이게 두 번째 덩어리고, 자, 세 번째 덩어리도 같은 방식으로 정리를 하면은 3 두 개 가지고 9 나오고요. a 제곱이 있죠, 여기에는 9a 제곱, 그리고 x, y, 이거 세제곱 썼네. sorry, 제곱이 맞죠? 오케이, 그죠? 그래서 x, y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거 그대로 써주고 a 세제곱, y 세제곱. 자, 이렇게 전개가 되는 건데, 문제에서 원하는 항이 이제 x제곱 y입니다. x제곱 y. 서영아, x제곱 y니까 이 중에 몇 번째 항을 지금 보라는 거예요? 그쵸? 여기가 x제곱 y 항이죠? 근데 요 항의 개수는 요 부분이잖아. 개수가 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지금 54하고 같습니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그죠? 문 닫아줘, 성민아. 자, 그래서 27A가 54하고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A는 몇이구나? 2구나. 이렇게 풀어내면 되겠다. 그렇죠? 3번 문제는 답이 2입니다. 성민아 뒤에 프린트 있어요?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갈게요. 그 목요일에 준 거랑 똑같은 건데 오타 수정한 거예요. 자, 4번은 x-y가 2고 x세제곱 마이너스 y세제곱 10이다. 자, 이거는 여러분 아마 자신있게 풀지 않았을까? 그지, 연아? 자신있게 풀었죠? 그걸요? 자, 이 x세제곱 마이너스 y세제곱을 탁 보는 순간 여러분 머릿속에 아, 이거 내가 외운 건데. 그치? 변형 공식 써야죠. 변형 공식이 뭔데, 연아? x 마이너스 y 세제곱 마이너스 3xy 마이너스가 맞나요? 플러스 플러스 3xy. 8 x 마이너스 y 맞아요. 요거죠?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생긴 거. 그래서 요게 지금 12인데 요게 10인데 x-y가 2예요. 요게 2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2니까 자, 이 식이 이렇게 되죠? 2의 세제곱 8 플러스 자, 여기 3이랑 얘가 2니까 둘이 곱해가지고 6xy 그리고 얘가 12 이런 상황이죠. 근데 나는 xy의 값을 찾는 중이니까 윤호야 어떻게 계산할까? 8 넘기고 6으로 어떻게 하면? 나누면 되죠. 그쵸? 그렇게 찾으면 xy의 값은 얼마일까요? 4. 그러니까 6xy가 4죠? 네. 6xy가 4니까 xy는 3분의 2. 그렇죠. 6분의 4니까 3분의 2 이렇게 되겠다. 그치? 네, 그래서 3번의 답은 이렇게 3분의 2 이렇게 푸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곱셈공식 변형만 외우고 있으면 뭐 땡큐죠. 그죠? 한 문제 선물로 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5번. 5번 문제는 성빈아 무슨 단원의 문제야? 항등식 문제죠. 그죠? 항등식 문제. 그래서 요거는 항등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등식을 푸는 방식으로 풀 건데 항등식에서 이렇게 모르는 개수를 찾는 방법이 두 가지 있죠. 하늘아 무슨 법과 무슨 법이 있죠? 계수비율법이랑 스티레이법 맞습니다. 두 가지 다 괜찮아요. 어서 오세요. 주가 뒤에 있는 프린트 하나 가지고 앉아. 뒤에 이거 갖고 앉으면 돼. 자, 이 문제는 다 전개시켜서 개수 비교해도 되고요. 아니면 적당한 숫자를 찾았다면 대입해도 됩니다. 하영이는 뭘로 풀었어? 1이요. 그러니까 수치 대입으로 풀었다? 그래서 1을 먼저 대입했어요. 좋습니다. x에다가 1을 대입할게요. 자, 1을 대입해보면 좌변은 어떻게 되냐면 3 더하기 a 더하기 4 이렇게 되고 우변에는 1을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다 없어지죠? 그죠? 요 덩어리도 x-일 때문에 없어지고 요 덩어리도 x-일 때문에 없어지니까 빵 됩니다. 빵. 그럼 여기서 바로 a 값을 얻을 수 있네요. a는 몇이다? 마이너스 7이다. a 값 나왔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a는 이제 찾았으니까 지금 그럼 요 식이 이런 상태잖아. 3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4 그거 목요일에 준 거랑 똑같은 건데 오타가 좀 있어가지고 수정한 거예요. 자, 요렇게 생긴 요런 식이 남았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또 이제 뭘 집어넣을까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B나 C 중에 하나를 이제 찾아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B나 C 중에 한 놈이 없어지게 대입을 하면 되겠지. 그쵸? 그래서 보니까 B에는 X가 곱해져 있죠? C에는 X 빼기 2가 곱해져 있죠? 그쵸? 그럼 내가 여기다가 B를 없어지게 하고 싶으면 영어는 얼마 대입해? 1을 없애주면 네. 0 대입해야지. 그치? X에다 0을 대입해보면은 자, 좌변은 0 대입하면은 상수항 4만 남고요. 우변은 0 대입했으니까 요 B가 들어가 있는 덩어리는 없어졌죠. 자, 없어졌고 자, 여기에 0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C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결국 C는 얼마일까? 2. 그렇죠. C는 2. 이렇게 C값도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C값도 찾았으니까 이제 B를 찾으면 되겠네.
b를 찾으면 되겠죠? 근데 b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x 자리에다가 2를 넣어볼 겁니다. 물론 뭐 C값을 알았기 때문에 다른 걸 넣어도 되는데 애초에 이쪽 덩어리가 없어지면 계산이 편하니까 이 마지막 덩어리를 없어지게 하기 위해서 2를 대입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2를 대입하면은 요 3x제곱 얘가 얼마죠? 12 마이너스 7x가 14 거기다가 플러스 4 더한 거 이게 좌변에 있는 거고 우변은 뒤에 덩어리 다 날라갔고요. 앞에 있는 덩어리가 b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되죠. 그래서 좌변은 2가 되고 우변은 2b가 되니까 b가 얼마예요? 1이네요.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적당한 x값을 대입하면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다. 답은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고원 친구들은 요거 내일 우리 풀어볼 때 또 붙여 놓을 거거든요. 앞에다가. 그러니까 요거 하고 우리가 매주 풀던 그 교과서 프린트는 꼭 이제 딱 보면 이 문제 하고 바로 풀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해서 시험을 보도록 합시다. 사실 그런 문제들만 잘 맞춰도요 웬만한 점수는 보장이 돼요. 근데 교과서 문제도 잘 못 풀면 그러면 이제 기약할 수 없는 거지 몇 점이 나올지. 자 6번 볼게요. 6번은 fx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 문제 쓱 읽으면서 여러분 또 단원이 생각이 나야 돼. 이거 무슨 단원 문제다? 나머지 정리다. 그쵸? 나머지 정리. 가온아 fx를 x-1로 나눈 나머지 이거 뭐라고 해야 돼? 맞아요. f1 그렇죠. f1 f1이 얼마래? 다시 봐봐 쭉 그쵸. 그래서 이거는 읽으면서 밑에다가 f1이 4라고 지금 말해준 거네?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유노 얘가 얘로 나누어 떨어진다 이랬죠. 그쵸? 그럼 먼저 유노야 이걸로 나눈 나머지를 표현해볼까? 한수 알려줘라 여원아. 그렇죠. F3이죠. 봐봐. 우리가 나머지 정리 뭐 별거 아니잖아. 자, fx라는 식이 있는데 fx를 x-알파로 나눈 나머지 서영아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f 알파 맞나요? 그쵸? 이게 나머지 정리야. 주혁아 이거 대답할 수 있어? 봐봐. fx를 이런 식으로 나눴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 상황을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fx를 x-알파로 나눴다. 그럼 그 나눈 식에다가 몫이 되는 걸 곱해주고 그 뒤에다 나머지를 더해주면 원래의 식이 나오는 거잖아. 요 식은 알죠? 요런 거 우리가 나눗셈에 대한 문제 풀 때 맨날 쓰잖아요. 근데 이 식은 이런 식으로 식을 쓰게 되면 이 식은 x에 대한 항등식입니다. 늘 x자리 아무거나 넣어도 돼요. 근데 여기서 내가 지금 이게 궁금한 거예요. 나머지 궁금한 거야. 나머지가 궁금하니까 앞에 있는 덩어리가 없어지게 만들고 싶잖아. 그죠? 앞에 있는 덩어리가 없어지게 만들고 싶으니까 x자리 몇 집어넣는 거예요? 알파 집어넣는 거예요. 왜 도현아 너무 재밌어? 왜? 갑자기 재밌어? 자 그래서 x자리 알파를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이 덩어리가 다 없어진 거지. x에 알파를 집어넣었더니 이게 다 없어지고 여기 x자리에 알파가 쏙 들어가면 그게 바로 여기 있던 나머지하고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fx를 어떤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라고 말했을 때는 우리가 맨날 하는 게 뭐냐면 이것을 0이 되게 하는 x값을 여기다 쏙 넣는 거예요. 그게 나머지 정리예요. 예를 들어 fx를 x 더하기 2로 나눈 나머지 이렇게 말하면 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얘가 0이 되게 하는 x값을 갖다가 여기다 집어넣어야지 이 생각만 하면 됩니다. 그니까 뭐가 될까 주요가? 요게 0이 되게 하는 x값이 얼마지? 마이너스 2지. 그걸 그냥 여기다 쏙 집어넣었다고 생각해봐.
그럼 너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 그렇죠. 이게 나머지 정리야. 그지? 한 개만 더. gx라는 식이 있는데 gx를 2x-1로 나눈 나머지다. 이렇게 하면 하느라 뭐라고 대답해야 돼? G 2분의 1이요. 맞습니다. 얘가 0이 되게 하는 x값이 2분의 1이니까 그 2분의 1을 여기다 쏙 집어넣어서 g 2분의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윤호한테 질문했던 거는 요 문제는 지금 식이 이렇게 생겼죠. fx 플러스 2 요렇게 생겼고 요거를 x-1로 나눈 나머지 이게 지금 표현하고 싶었던 거였잖아요, 윤호야. 네. 그쵸? 자, 그렇다면 이번에도 얘가 0이 되게 하는 x값은 얼마고? 1. 1이지. 그 1을 요 식의 누구 자리에? x 자리에 쏙 넣어주는 거야. 여기에 1을 쏙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가 돼? F3이 되는 거지, F3. 맞나요? 요렇게. 일단 이게 막 고민하지 않고 그냥 문제를 읽자마자 딱 F면 이렇게 튀어나와야지 문제 풀리는 거야. 나머지 정리 문제는 다 이것부터가 기본이죠. 그치? 자,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더 해볼게. X, H, X. 만약에 요렇게 조금 복잡한 식이 나와도요. 자, 요거를 X 더하기 1로 나눈 나머지다. 이거 그럼 뭐라고 대답해? 마이너스 1이지. 맞아요. 얘를 0으로 만드는 x값은 당연히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 마이너스 1을 여기다가도 집어넣고 여기다가도 집어넣고 다 집어넣는 겁니다. 이렇게 집어넣은 걸 그대로 쓰면 그게 나머지예요. 그래서 앞에 마이너스가 하나 붙었고 그리고 h 마이너스 1 요게 나머지다. 이걸 표현할 수 있으면 나머지 정리 문제는 일단 1단계까지는 된 거예요. 그럼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자, 얘가 얘로 나누었을 때 그 나머지가 F3이라 그랬죠. 조금 전에 F3이라고 했는데 근데 나눠 떨어진다 그랬으니까 F3이 몇이란 얘기? 0이란 얘기지. 그치? 그러니까 시험을 볼 때 이런 문제가 나왔으면요. 얘를 얘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4입니다. 읽으면서 밑에다 하나 써놓고 또 그 다음에 얘를 얘로 나누었을 때 떨어진다고? 그럼 요거 하나 써놓고 두 개 딱 써놓는 거예요. 이 두 개만 있으면 문제 풀린 거거든요. fx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f1 자, x에 1러란 얘기잖아. x에 1러라. x에 1 쭉 집어넣으면 1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6은 f1이 4였으니까 4 이렇게. 성빈아 예쁘게 정리해줘. a 플러스 b는 얘는 갖다 버렸나? 정확하게? 둘이 더 7이죠? 7이 넘어갔으니까 뒤에 마이너스 7이 붙어가지고 마이너스 3 이렇게 돼야지. 자, 그 다음에 F3 가보겠습니다. 자, 하영아 F3 볼까? 27 더하기 플러스 9A 9A 플러스 3B 플러스 3B 플러스 6. 플러스 6은 얼마? 0. 0. 그쵸? F3이 0이었으니까. 이 두 개 있으면 AB에 대한 식이 두 개 나오니까 얘도 정리합시다. 9A 플러스 3B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넘기면 이쪽이 얼마죠? 마이너스 33이지. 그치? 여러분 목요일날 풀었던 프린트에 있던 연립방 정식이죠. 하영이 몇 개 틀렸던데? 그죠? 자, 이런 연립방 정식을 만났을 때 우리는 A나 B 중에 하나를 없애는 게 목표죠. 근데 지금 A도 서로 개수가 다르고 B도 서로 개수가 다르죠. 그쵸? 자, 그러면 요놈 같은 경우에는 얘를 나눠버리는 게 편해. 보통은 뭐 위에다가 뭐 3을 곱하거나 위에다 9를 곱하거나 하는데 지금은 얘가 전부 다 3의 배수기 때문에 얘를 나눠서 가는 게 더 계산이 편하다. 요걸 3으로 나눠주겠습니다. 이 식을 나누기 3 해버리면 그러면 3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1 이렇게 되겠고. 자, 그러면 하늘아 요거랑 요걸 뭐 할까? 연립해요. 연립한다는 것은 뺀다는 얘기인가요? 더한다는 얘기인가요? 빼요. 빼야 되겠죠? 그래서 얘를 빼겠습니다. 자, 빼주면은 a에서 3a를 빼니까 마이너스 2a가 되겠고 마이너스 2a가 마이너스 3 빼기 마이너스 11이면 8이 되겠죠? a가 얼마? 마이너스 그렇죠. a가 마이너스 4라는 것을 제일 간단해 보이는 식에다 집어넣어요. a가 마이너스 4니까 넘어가면 b가 몇일까?
1. 자, 그래서 a, b가 나왔고 b-a의 값을 물어봤으니까 b-a 요거에서 이걸 빼니까 5가 답이 되겠다. 그쵸? 사실 그러니까 요런 거 한 문제를 우리가 완벽하게 풀어내면 이 안에서 나머지 정리, 뭐 연립방정식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넘겨볼게요. 두 번째 페이지로 가서 7번 문제. 자, 7번 문제도 나머지 정리에 대한 문제인데 이 문제는 이제 조금 더 어렵죠, 앞에 거보다. 자, 우선 이제 요런 문제에서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다 이런 말이 들어있어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다. 그리고 3차 다항식입니다. 이런 거 문제 풀 때 다 필요해요. 잘 보셔야 되고, 그런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f0이 0이다. 자, 이것은 아마 조금 이따 사용될 것 같고요. 얘를 지금 써야 되는 거죠. 이것을 이걸로 나눈 나머지가 이거다. 그지? 자, 이런 거 보면 성빈아, 우리가 한 줄로 이렇게 쭉 쓸 수 있지. 어떻게 써야 돼? fx는으로 쓰는 겁니다. 성빈아, a를 b로 나눴는데 몫이 q고 나머지가 r이면 어떻게 쓰는 거야? 네? a 곱하기 어허. A 나누기 야, 성빈아, 37을 10으로 나눴는데 몫이 3이고 나머지가 7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37은 어떻게 쓸 수 있어? 10 곱하기 플러스 10 곱하기 뭐? 3 플러스 아니, 얘는 하고 왜 얘는 못해? 똑같은 건데. 얘도 A는으로 만들으라고. A는으로. 뭐가 달라? 똑같은 거잖아. B. B 곱하기 Q 어. 플러스 R. 그래. 나머지에 대한 식을 만나면 이걸 쓰는 게 기본이죠. 지금 fx를 얘로 나눴잖아요. 그래서 fx는으로 시작했죠. 여기 뭐가 나와야 돼, 여기 그러면? X 마이너스 2에서 그쵸, 요게 나와야 되겠고. 그리고 곱하기 여기가 누구 자리야? 없어요. 원래 누가 와야 될 자리야, 여기가? Q Q, 몫이 와야 될 자리죠. 근데 문제에서 몫이 얼마인지 말 안 해줬죠. 그럴 땐 그냥 뭐라고 써요? Q QX라고 쓰잖아, 그지? QX. 그리고 그 뒤에 플러스 나머지잖아. 나머지는 말해줬잖아. 나머지 뭐야? X 마이너스 자, 이렇게 쓰는 게 당연히 기본인데, 이 문제의 이제 핵심은 뭐냐면, 이렇게 쓴 다음에 여기서 이 QX를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느냐. 요 QX에 대해서 우리가 정보를 뽑아낼 수 있느냐. 문제에서 아까 전에 fx가 뭐랬죠? 3차 다항식이랬습니다. 그리고 x 세제곱의 개수가 1이라는 것도 말해줬습니다. 그러면 생각해봐. 자, 여러분 일단 qx가 몇 차식일 수밖에 없을까? 이게 3차래매. 이게 3차. 그지? 근데 요 앞에 지금 요거 나누는 식, 요게 몇 차야? 요게 2차잖아. 그러면 이 2차에다가 qx를 곱해가지고 몇 차가 나와야 돼? 3차식이 나와야 돼요. 그럼 qx는 몇 차식이야? 1차죠, 1차. 그러면 우리가 보통 1차식 하면 딱 떠올리는 모양이 뭐죠? ax 플러스 b지. 근데 이거를 ax 플러스 b라고 쓰면 조금 아쉬워. 자, 거기서 a 자리에 들어갈 값도 알아요. 생각해봐. 얘가 이 앞에 붙어있는 요게 전개시키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지요. 자, 거기에 qx가 방금 1차라 그랬으니까 여기에 이렇게 1차식이 올 거예요. ax 플러스 b라고 일단 쓸게요. 이렇게 1차식이 올 텐데, 자, 이 상황에서 이 식에서 나오는 3차항은 딱 한 번밖에 없죠. 요거밖에 없어요. 요거밖에. 요것만 x 세제곱이고 그 뒤에로는 x제곱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게 문제에서 말하는 이 fx가 갖고 있는 최고차항의 개수 1, 그러니까 1x 세제곱하고 요 곱해진 게 같아야 되죠. a는 얼마? 1인 거예요. 그쵸? 그래서 문제를 읽으면서 qx가 1차식인데 그 qx의 1차항의 개수가 1이구나 여기까지 찾아야 문제가 수월하게 풀립니다.
그래서 a가 1인 것까지 바로 1로 바꿀게요. 요렇게까지 캐치를 할 수 있어야 그래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요걸 1이라고 써놓는 순간 우리가 이 fx에 대해서 모르는 게 딱 몇 가지야? 딱 한 가지. 저 b만 찾으면은 fx 완성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b만 찾으면 되니까 우리는 몇 가지 조건만 있으면 충분해? 내가 찾을 게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조건도 한 가지만 있으면 돼요. 그 한 가지는 여기 있죠. f0이 0이라고 말을 해줬기 때문에 자, 식에다가 쭉 x절이 얼마 넣어보자? 0 넣어보자. 그러니까 이 주어진 식에다가 x에 0을 쭉 넣겠습니다. 자, 그럼 f0은 자, 여기에 0이 들어가면은 상수항만 남으니까 4가 되겠죠? 4 곱하기 자, 여기에 0이 들어가면은 앞에 x 없어지니까 b만 남겠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여기도 0이 들어갔으니까 여기 x자리에도 0이 들어갔으니까 2 곱하기 마이너스 2 하면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지. 요게 f0인데 f0이 0이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럼 b 나왔네 하느라. b 얼마일까? 마이너스 4b 마이너스 4가 0이죠? 1? 아 1이요. 1이죠. b는 1입니다. 자, b가 1이라고 찾아졌으면 이제 뭐가 이제 완전히 완성됐다? 우리가 fx식을 완전히 완성시킨 거 아닌가요? 그죠? b까지 찾아버렸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 fx식을 전개시켜가지고 정리를 좀 할게요. 자, b가 지금 1이에요. b가 1이니까 이 자리도 1이라고 바로 바꿔 쓸게요. 자, 요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자, 그럼 전개시켜 봅시다. 이렇게 하면은 x세제곱, 이렇게 하면은 x제곱, 그 다음에 순서대로 쭉 분배하면 마이너스 4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 그 다음 플러스 4x, 플러스 4. 그리고 끝에 있던 나머지까지 그러면 2x 마이너스 4. 자, 요렇게 됐다. 가온아, 그래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면 맨 앞에 누가 있죠? x세제곱이 있고 그 다음에 x제곱항들 보이죠? 여기랑 여기 딱 두 개 있네. 둘이 계산하면 그렇지. 그 다음에 x항들이 요 놈이랑 요 놈은 지워버리면 되겠다. 이렇게 지워버리고 그리고 누가 남았어? 플러스 2x가 남았네요. 상수항 어떻게 됐죠? 상수항도 지워졌네. 그치? 네, 그래서 fx는 지금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x 요렇게 완성됐습니다. 자, 마지막 할 일은 요 fx를 이걸로 나눈 몫을 찾는 거예요. 그죠? 그죠? 나머지가 아니라 몫을 찾으라 그랬기 때문에 직접 나눗셈을 해봐도 되고 또는 1차식으로 나누는 거니까 뭐 하면 편해? 조립제법 하면 편하겠지. 그치? 그래서 이 fx를 조립제법으로 이걸로 나눠볼게요. 1, 3, 2, 0. 자, 조립제법 할 거야. 성빈아 얼마로 시작할까? 1로. 그럼 1, 1, 2, 0, 0, 0.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몫은 qx는 뭐가 되는 거예요? 요거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이렇게 되죠? 그쵸? 그럼 마지막으로 Q5를 구하라 했으니까 Q5는 몇이다? 25 빼기 10 그럼 얼마? 15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가 답입니다. 그지? 추운 사람. (4점짜리네요) 그죠? 4점짜리. 4점짜리면 어려운 겁니다. 그치? 과정이 조금 복잡하죠. 자, 그래서 답은 15였고요. 내려가서 8번을 볼게요. 8번. 자, 8번은 이건 뭐 모의고사 문제는 아니고 여러분 그 교재에 실려있던 문제인데 요거 그냥 인수분해 하는 거예요. 얘를 인수분해 하는 건데 보통 여러분들이 이렇게 x에 대한 3차식이나 4차식을 인수분해 해라 그러면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x에 숫자 넣는 거잖아. 그래서 뭐 1 넣어보고 마이너스 1 넣어보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문제는 요 끝에 있는 상수항만 보고서 대입하면은 찾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지금 이 끝에 상수항이 마이너스 1인데 1을 넣어봐도 0이 안 나오고 마이너스 1을 넣어봐도 0이 안 나옵니다. 왜 그럴 수 있냐면 최고창 x 세제곱 앞에 여기 2가 붙어 있어서 그래요. 자, 최고창 앞에 요런 1이 아닌 이런 숫자가 붙어 있을 때는 우리가 여기다가 대입해 봐야 될 숫자가 조금 더 늘어나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1이나 마이너스 1도 대입해 볼 수 있지만 앞에 이제 2가 있잖아요. 앞에 2가 있으면 2분의 1이랑 마이너스 2분의 1도 얘를 0으로 만들 가능성이 생깁니다. 앞에 여기 2가 붙어 있으면. 네. 그래서 앞에 이렇게 1이 아닌 다른 숫자가 붙어 있을 때는 자, 대입해서 0 되는 걸 찾을 때 요거 분의 요거 있죠? 요거 분의 요거. 뭐 정확하게 말하면 요거의 약수분의 요거의 약수인데 뭐 그냥 요거 분의 요거라고 생각해도 거의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요거 분의 요거까지 우리가 감안을 해서 대입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 1이랑 마이너스 1은 안 되니까 2분의 1부터 한번 대입해 볼게요. P 2분의 1. 주여가 여기다 2분의 1 대입하면 어떻게 될까? n 앞에 얘가 뭐 되죠? 4분의 1. 그 다음에 빼기 4분의 1. 그 다음에 4분의 3인가? 2분의 3. 그리고 0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쵸? 자, 그럼 마지막 희망 마이너스 2분의 1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자, 하영아 마이너스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맨 앞에 게 뭘로 바뀌지? 마이너스 음. 4분의 1. 그쵸? 자, 두 번째 거는 그대로 마이너스 4분의 1. 세 번째 게 뭐가 돼요? 플러스 2분의 3. 그쵸, 플러스 2분의 3. 그리고 마이너스 그쵸. 자, 이거 싹 다 4로 통분해가지고 계산해보면 얘가 드디어 뭐가 됐다? 0이 됐습니다. 그쵸? 네. 그래서 우리가 0 되는 숫자를 찾았는데 그 숫자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성빈아, 이 숫자 찾았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해? 어떻게 인수분해? 뭐라고 써야 돼? 그러니까 이걸 찾았잖아. 얼마 집어넣으면 0 되는지를 찾았잖아. 그럼 이제 어떻게 해? 네, 이럴 줄 알았다요. 김성빈이요. 너 수학상 배우지 지금 몇 달 됐어. 0 되는 거 찾았으면 이거 왜 찾은 거야? 이 숫자 가지고 뭐 하려고? 어? 뭐 하려고? 무슨 뭐 이거 하려고? 그래, 조립제법 하려고 찾은 거. 조립제법 하려고. 마이너스 2분의 1 갖다가 조립제법 하려고. 어? 뭐라고 써야 돼 그러면?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자, 조립제법 하죠. 얼마로? 그치. 0 되게 하는 그 숫자 가지고 그대로 하는 거죠. 그럼 이 내려오고 곱해지고 더해지고 곱해지고 더해지고 곱해지고 그러면 이렇게 돼가지고 0 됐습니다. 그러면 성빈아, 이렇게 조립제법이 됐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이 식이 px라는 식이 어떻게 인수분해가 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조립제법이 의미하는 것이 px를 뭘로 나눠 본 거야? 이 숫자로 나눈 건가요? 마이너스 2분의 1로 조립제법을 했다는 것은 어떤 1차식으로 나눴다는 얘기야. 1차식으로. 조립제법이 원래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누는 과정을 간단히 한 거잖아. 어?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어떤 1차식으로 나눈 거예요? 너 조립제법 하는데 만약에 앞에 1로 했어. 앞에 1로 했다는 거는 어떤 1차식을 뜻하는 거야? 어? 가훈아, 어떤 1차식을 뜻해? 윤호야, 어떤 1차식을 뜻해?
그래 1로 조립제법을 했다는 거는 x-1이라는 1차식으로 나눴을 때 상황을 써보고 싶은 거라고요. 어?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로 조립제법을 했다는 거는 성빈아 어떤 1차식으로 나눴다는 거예요? 플러스 x 플러스 2분의 1 x 플러스 2분의 1로 나눈 거예요. x 플러스 2분의 1로 이걸로 나눴더니 그랬더니 몫이 뭐가 나왔다? 뭐가 나왔다? 아니 조립제법 하면은 이걸로 나눴을 때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이게 뭘 나타내는 부분이야? 그러니까 목 여기가 몫을 나타내는 부분. 여기 끝에 0이 뭐? 나머지 그치? 그 지금 이 조립제법을 보면 너는 px를 요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건 요 식을 뜻하는 거고 그렇게 얘로 나눴더니 몫이 이게 나온 거잖아. 그럼 이거 뒤에다가 뭘 써야 돼요? 이렇게 써야죠. 그치? 근데 그냥 이렇게 놓고 넘어가기에는 조금 그렇잖아. 2분의 1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일 예쁘게 쓰는 방법은 뭐냐면 이 뒤에 있는 식에서 2를 묶을 수 있죠. 2를 묶어가지고 그 묶은 2를 어디다가? 앞에 괄호에다가 주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뒤에서 2를 하나 뽑아가지고 여기다 2를 하나 갖다 주는 거죠. 자, 그래서 가장 예쁜 모양은 2x 플러스 1 하고요.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요렇게 쓰면 얘가 바로 답이다. 이게 되겠습니다. 물 한 잔 마시고요. 성빈아 요즘 공부하고 있어? 뭐라고요? 성빈이가 어떤 한 타이밍에 좀 이제 좀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드는 타이밍이 있었는데 그지? 자, 그 다음에 9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절반이 넘었네요. 15문제니까. 자, 9번 문제는요. 너무너무 쉬운 문제죠. 뭐 꼬아놓은 게 없어. 그냥 정직하게 딱 인수분해 하시오. 인수분해 하시오인데 인수분해 하려고 보니까 요거하고 요거가 똑같습니다. 그죠? 당연히 뭐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치환해야 되겠다. 그래서 보자마자 우리는 요거를 이렇게 치환을 해줄 거고요. 이렇게 치환을 하면 a제곱 더하기 3a 더하기 2가 됩니다. 그러면 주여가 이거 인수분해 할 건데 얼마가 생각나요? 2랑 1이죠? 부호는 플러스. 자, 그러니까 a 플러스 2, a 플러스 1 요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고 하영아 이렇게 인수분해 했으면 그 다음 할 일은 뭐예요? 다시 x제곱 플러스를 바꿔요. 맞아요. x제곱 플러스 1로 다시 a 자리를 바꿔주는 일입니다. 그러면 자, 앞에 있던 괄호는 x제곱 플러스 1에 플러스 2가 붙어 있고요. 뒤에 있는 괄호는 x제곱 플러스 1에 플러스 1이 붙어 있는 요런 괄호죠. 그렇죠? 맞죠? 그래서 x제곱 플러스 3 이렇게 하나 되고 x제곱 플러스 2 이렇게 인수분해가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 분해할 게 없으니까 요게 끝이고 요게 문제에서 말한 요거하고 같은 거니까 그죠? 당연히 a, b는 얼마야? 3이죠. 근데 이게 a가 3이고 b가 2다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그죠? a가 2고 b가 3일 수도 있지. 그치? 요거는 바뀔 수 있지만 아무튼 a 더하기 b의 값은 얼마구나? 5구나. 이렇게 쓰면 됩니다. 요런 거는 틀리면 안 되지. 그치 성빈아? 할 수 있지? 그래. 자,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10번도 우리가 이 도형에 대해서 이 도형의 부피를 구하는 과정에 대해서 그 부피를 표현할 수만 있으면 사실 그 뒤에 인수분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일단 여러분 여기 지금 이렇게 온폭이 두 군데 파여 있잖아. 이 파여 있는 게 없다면
그냥 이 통째 이 나무 블록 통째의 부피는 어떻게 구하죠? 그래서 그냥 가로랑 세로랑 높이를 다 곱하죠. 그죠? 그러면 x 더하기 3이랑 x랑 x를 다 곱한 거니까 자 전체 부피는 x가 2번 곱해졌고 x 플러스 3이 한 번 곱해져서 요게 지금 전체 부피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샥 뽑아냈단 말이야. 그죠? 근데 뽑아냈는데 그 뽑아낸 부분이 지금 요렇게 생겼는데 자 하늘아 요거 하나의 부피가 얼마일까요? 어, 1제곱 그쵸? 가로, 세로, 높이가 다 1자리를 쏙 뽑아낸 거잖아. 그러니까 부피도 1입니다. 그죠? 얘의 부피가 1인데 1자리를 몇 개 뽑아냈어? 2개 뽑아냈어. 그래서 뒤에 빼기 2 붙여주면 이게 지금 이 입체 도형의 부피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요 식을 요런 모양으로 인수분해 해주면 이제 끝나는 건데 자 전개를 한번 시켜보면 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 빼기 2 요렇게 이제 전개가 됐고요. 자 성빈아 이거 인수분해 할 거예요? 뭐 해야 될까? 2일로 너의 말에는 지금 두 가지 오류가 있어. 이거 말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아 아니라는 거 알겠죠? 이건 3차식이라 안 되고요. 심지어 숫자도 틀렸어요. 그죠? 조립제법이야. 맞아. 조립제법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뭘 찾아야 돼? 조립제법 하기 위해서는 얼마를 x자리에 집어넣어야 얘가 0이 되나? 그죠? 후보는 누가 있죠? 1,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2 4개의 후보가 있습니다. 자, 1 넣었을 때 안 되고요.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되나요? 네. 되죠? 자,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 0이 된다는 걸 알았어. 그럼 마이너스 1로 조립제법을 할 거예요. 자, 주역 그러면 여기다 뭐라고 써야 될까? 조립제법 할 때 1, 3, 0 그렇죠. 여기 0 빼먹으면 안 되죠. 그죠? 요거 조심하시고 자 그러면 1로 마이너스 1로 조립제법을 해보겠습니다. 1, 마 1, 2, 마 2, 마 2, 2, 0이네요. 무슨 뜻이야 성빈아 그러면? 마이너스 이 식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로 조립제법을 했다는 거는 x 마이너스 x 플러스 그렇지. x 플러스 1이라는 1차식으로 나눈 거예요. 그죠? 아, 자, 그 다음에 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 그렇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다. 그죠? 아, 됐습니다. 그래서 얘하고 똑같은 거니까요. a가 얼마냐면 a가 1이고요. 그 다음에 bc, b는 2고 c는 마이너스 2고 자, 이렇게 다 찾을 수 있겠다. 다 곱하라 그랬으니까 답은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4가 됩니다. 그죠? 이렇게. 자, 이제 마지막 5문제.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11번 문제는 복소수에 대한 문제인데 여러분 뭐 복소수에 대한 문제들 중에서 자주 등장하는 게 이 복소수의 거듭제곱에 대한 얘기죠. 자, i라는 친구는 어떤 숫자였죠? 루트 마이너스 1이었습니다. 그래서 i가 가지고 있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성질은 i의 제곱이 얼마라는 거? 마이너스 1이라는 거예요. 그죠? i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거. 누가 1이라고 한 거 같은데. 자, 그러면 i의 세제곱은 뭘까요? 마이너스 i. 그쵸? 방금 위에가 i 제곱이었으니까 여기다 i를 또 한번 곱한 거잖아. 그래서 여기다가도 i를 또 한번 곱했다라고 생각하면 마이너스 i가 되겠죠. 그럼 i의 4제곱은 뭘까요? 1이 되겠죠. 그치? 자, 이 4개가 결국 계속 무한 반복이야. 그죠? 왜냐면 여기다 i를 또 한 번 곱하면 다시 뭐가 되니까. 이렇게 하면은 다시 누가 돼? i로 돌아오죠. 그쵸? 여기다 i를 또 한 번 곱한 거니까 1에다가 i를 또 한 번 곱해서 이렇게 돌아오는 거고 당연히 그럼 i의 6제곱 그러면 이 두 번째 있던 i 제곱과 똑같아서 i라는 건 결국 4제곱 주기로 계속 같은 것이 반복되는 요거
요거 이렇게 4개만 무한 반복으로 돌아가는 성질이 있다. 그러면 그걸 여기다 적용시켜 볼게요. 요 식에다가 요 내용을 적용을 시켜 보면, 자 하늘아 I 하고 그 다음 거 뭐라고 써야 돼? 4 요거 1 플러스 1 어떻게 계산하면 플러스 1이 되죠? 아 설마 더한 건가요? 2하고 I 제곱하고 곱해져 있는 거잖아. 네. 그럼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잖아. 아 마이너스 1 그렇죠. 그 다음에는 얘는 뭐야? 플러스 3 I 세제곱이 이거잖아. 네. 그러면은 3이라는 숫자하고 마이너스 3i 그쵸 마이너스 3i. 그 다음에 요거는 4 플러스 4 그쵸? 그 다음에 요거는 마이너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어디서 나왔어? I 5제곱이면 I랑 똑같은 건데 5 플러스 플러스 5 루트 봐봐 여기 I 5제곱이 I랑 똑같다 그랬죠? 네. 근데 뭐라고 써있어? 5I 5제곱으로 써있죠? 네. 근데 I의 5제곱이 I랑 똑같다 그랬으니까 5제곱, I 5제곱 빼고 I를 갖다 집어넣으면 되잖아. 이거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아 5i 플러스 5I. 자 그럼 이것들만 계산해주면 돼요. 그럼 계산이 되는 게 요거랑 계산해서 얼마 되고? 2 되고, 그 다음에 요거랑 셋이 계산해서 얼마 되고? 플러스 3i. 그렇죠. 요렇게 되잖아. 이것이 이겁니다 라고 했으니까 A는 몇이에요? 2가 되겠고 B는 몇이에요? 3이 되겠고, 그러면 3A 플러스 2B의 값은 그랬으니까 갖다 집어넣으면 몇이다? 14이 아니라 12 12 그치? 12 12 이렇게 풀면 되는 문제입니다. 아이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12번 문제로 넘어가서 12번은요 2차 방정식 요거의 한 근을 알파라고 할 때 얘의 값은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푼 사람 있니? 어떻게 풀어야 돼요? 왜 저요? 판별식이 이 문제하고 무슨 관계가 있죠? 모르겠어요. 만약에 이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 근이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판별식이 0이다 써야지. 근데 이거는 지금 이 2차 방정식의 한 근을 알파라고 할 때 이렇게 말했죠. 이 말은 얘가 근을 하나밖에 안 가져요 하고는 다른 말이죠. 얘가 가지고 있는 근이 2개 있는데 그 중에 한 놈을 골라서 알파라고 했다, 이런 말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판별식을 써야 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이 알파를 이 식에다가 집어넣는 것밖에 할 일이 없어요. 그쵸? 뭐 알파를 내가 직접 찾으려고 그러면은 근의 공식을 써야 되는데, 근의 공식을 써가지고 뭘 찾은 다음에 그거를 막 4제곱을 시켜? 그건 아닌 것 같죠? 그쵸? 그래서 할 일은 알파를 대입하는 일밖에 없고, 그래서 알파를 대입해보면 이런 식이 하나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그냥 이 식 하나 가지고 계속 지지고 볶고 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뭐 넘겼다가 곱했다가 갖다 집어넣었다가 막 하면서 이 내가 구하고자 하는 요 녀석을 최대한 간단한 모양으로 만드는 겁니다. 자 일단 이 모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친구는 요 친구죠. x의 4제곱이죠. 그죠? 그래서 x의 4제곱을 좀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서 제일 높은 차수만 남기고 나머지를 이쪽으로 이렇게 넘긴 다음에, 자 앞에 2도 거슬리니까 2로 나눠버려요. 그러면 2로 나눴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만들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의 목표는 알파의 4제곱이잖아. 알파의 4제곱이니까 여기다 어떻게 해버려? 알파의 제곱을 곱해버려요. 그러면 이제 좌변이 얘가 뭐가 돼? 알파 4제곱이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알파 4제곱은 자 알파의 세제곱 빼기 2분의 1 알파 제곱 이렇게 됐죠. 그러면 적어도 아까는 4제곱이었던 게 이제는 몇 제곱으로 표현이 가능해? 이걸로 바꿔치기 해도 되는 거니까, 그치?
맞죠? 알파 4제곱을 대신해서 이걸 넣어도 되는 거니까 아깐 4차식이었는데 이제 3차식으로 한 차수 줄었죠. 이런 식으로 차수를 낮춰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요 식을 일단 요걸 한번 적용을 시켜주면 알파 4제곱 대신에 알파의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알파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거 한번 계산해주면 알파의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3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아직도 몇 차야? 아직도 3차죠? 아직도 얘가 거슬려 알파 세제곱이. 그래가지고 아까 전에 요거 요식에다가 아까는 알파 제곱을 곱했는데 이번엔 뭘 곱해볼까요? 알파를 곱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곱하기 밑에다 쓸게요. 여기다가 곱하기 알파를 해가지고 써보면 그러면 알파의 세제곱은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알파죠. 그죠? 그래도 요걸 이용해가지고 요 자리를 또 바꿔치기 하는 거죠. 요 자리를 요걸로. 그죠? 그래서 요 자리에 이제 얘가 들어가면 그러면 또 어떻게 되냐면 자, 얘 자리가 얘로 바뀌었으니까 알파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알파 그리고 원래 뒤에 있던 거 마이너스 2분의 3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이렇게 됐고요. 그러면 계산을 해주면 얘랑 계산되면서 마이너스 2분의 1 알파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플러스 2분의 1 알파인가요? 됐나요? 이제 몇 차까지 왔어요? 2차까지 왔죠. 그죠? 뭐 2차까지 온 상태에서 여기다 요거를 다시 집어넣어도 되고요. 아니면 맨 처음에 있던 식을 다시 좀 활용해봐도 됩니다. 근데 그냥 단순하게 갈게요. 여기서 지금 여기 아까 우리가 알파 제곱이 이거하고 똑같아요 라는 사실을 이용해 왔잖아. 그럼 마지막으로 요 알파 제곱 요 자리에다가 요거를 그대로 어떻게 하면 돼? 집어넣으면 돼요. 그죠? 알파 제곱하고 얘하고 똑같은 거니까.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2분의 1 있고요. 자, 요 자리에 이제 요 초록색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2분의 1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바깥에 플러스 2분의 1 알파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분배 법칙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알파 플러스 4분의 1 그리고 플러스 2분의 1 알파. 그러면 내가 잘했구나. 알파가 어떻게 돼요? 사라지죠. 뭐만 남았어? 4분의 1만 남았죠. 이 4분의 1이 그러면 이 문제의 답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문제에 주어진 조건상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알파 집어넣어가지고 그 식을 가지고 어떻게든 얘 차수를 낮춰서 답을 찾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문제. 이거는 성빈이 할 수 있지. 자, 13번.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성빈아 서로 다른 두 식을 갖는데 이건 자신 있잖아. 서로 다른 두 식은 뭐예요? 무엇이? 판별식이. 그렇지. 판별식이 0보다 크다.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다가 생각이 났는데 근데 판별식을 쓰려고 보니까 이 자리에 또 2가 붙어있네요. 그쵸? 그러면 뭘 쓸 수 있겠다? 짝수 공식을 쓸 수 있겠다. 자, 하늘아 A, B, C 한번 불러줄래? A는 1, B는 2, K 마이너스 2. 그쵸. 2 괄호 K 마이너스 2 그리고 C는 K 제곱 마이너스 24. 그렇죠. 근데 지금 B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우리는 짝수 공식을 쓰기 위해서 B'을 써보면 B'은 뭐예요? 1 바로 K 마이너스 2. 1 안 써도 되죠. 그러니까. 그렇죠. 자, 그럼 요겁니다. 그럼 판별식의 짝수 공식이 가온아 어떻게 생겼더라? 판별식의 짝수 공식이 어떻게 생겼죠?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성빈이가 옆에서 이 새끼 이거 틀려봐라. 내가 졸라 이렇게 해줄 건데 하면서 쳐다보고 있었는데 잘 맞췄네. 자, 그러면 그대로 해볼게요. B'이 K-2니까 K-2를 제곱을 해주고 마이너스 AC. 그러면 A는 어차피 1이니까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요. 요걸 그냥 그대로 빼주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뒤에다가 빼기 K제곱 더하기 24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 그러면 전개시키면 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4인데 그 뒤에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24가 있습니다. 그러면 K제곱 한 쌍 날라가고요. 남아있는 게
마이너스 4K 플러스 28인데 자 우리의 목표는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거였으니까 판별식이 0보다 컸으면 좋겠죠. 그래서 요게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럼 마무리 28 넘겨주면 마이너스 4K가 크다 마이너스 28보다 크다 이렇게 됐고 마지막에 영원아 양변을 어떻게 한다? 마이너스 4로 나누죠. 근데 마이너스 4로 나누는 거니까 조심해야 될 것은 그러니까 여기가 K가 되고 여기가 7이 되죠. 그리고 가운데 있던 이건 부호가 아닙니다. 이게 뭔데요? 부등호. 부등호가 방향이 이렇게 바뀌죠. 그렇죠? 그래서 반대로 이렇게 돌아가서 K는 7보다 작다가 되겠고요. K는 7보다 작다를 만족하는 모든 자연수 K의 개수를 구하는 거니까 몇 개예요? 6개. 1, 2, 3, 4, 5, 6. 그지? 6개. 답은 6개다. 자, 그 다음에 14번으로 가볼게요. 14번. 자, 14번은요. 요 2차 방정식의 서로 다른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자, 이 문제를 읽었을 때 여기까지 딱 읽었을 때 당연히 우리 머릿속에는 뭐가 생각나죠? 뭐가 생각나요? 야, 네가 판별식을 잘하는 거 알겠는데 이 문제는 판별식이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알파, 베타가 딱 나왔잖아요. 근과 계수의 관계. 그치? 근과 계수의 관계.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다? 알파 마이너스 알파. 예?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분의 b. 공식이 마이너스 a분의 b고 이 문제에 적용을 시키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라고 쓸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공식은 뭐였죠? a분의 c죠. 공식은 a분의 c고 여기다 적용을 시키면 얼마다? 3이다. 자, 일단은 이게 1번으로 생각나야 돼. 근데 이것만 갖고 요거 계산 가능한가요? 잠깐만. 아, 여기도 못하네. 야, 씨. R 이거, 이 나오면 이게 베타죠? 아, 미치겠네. 15문제 타이핑했는데 오타가 이렇게 많아. 내가 한 겁니다, 내가. 누굴 욕하는 게 아니라 날 자책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베타 제곱,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서는 얘를 찾기가 복잡하죠. 이거 찾으려면 통분시켜야 되는데 통분하면 분모에서 이거랑 이게 곱해질 텐데. 그치? 일단 알파 제곱이랑 베타 제곱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는 너무 무모해. 그러면 이거 말고 이 근각계수의 관계 쓰는 거 말고 우리가 한 가지 더 해볼 수 있는 게 있어요. 뭘 해볼 수 있을까? 아까 우리 12번 문제 풀 때 12번 문제 풀 때 여기서 어떻게 했어요? 요 2차 방정식의 한 근을 알파라고 했잖아?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댔지? 알파를 요 식에 대입하는 것밖에 없다 그랬잖아. 지금도 마찬가지죠. 14번에서도 자, 알파와 베타를 이 주어진 2차 방정식이 뭐 할 수 있다? 대입할 수 있어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해를 활용하는 방식인데 이거 문제 풀다 까먹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이렇게 알파 제곱이나 베타 제곱이 등장했을 때는요. 얘를 그리고 얘를 여기다 직접 대입한 식을 활용하는 거예요. 갖다 집어넣었다고 생각해봐. 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 플러스 3은 0이죠. 이렇게 되죠. 그럼 이것만 있으면 적어도 우리는 이 식을 현재는 2차식이지만 차수를 내릴 수 있단 말이지. 2차를 1차로. 어떻게? 알파 제곱이 뭐랑 똑같으니까?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그렇죠. 알파 제곱이 이거랑 똑같으니까 알파 제곱 자리에다가 이거 갖다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얘를 여기다 갖다 넣어줬어요. 여기 알파 제곱 자리에다가 이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3 요걸 여기다 넣었어. 그랬더니 저 분수가 뭐가 돼요? 알파 상수항도 없어졌네요. 그죠? 그럼 알파밖에 안 남죠. 분모가 이렇게 되죠. 그죠? 그리고 베타도 이거랑 생긴 식이 어때요? 베타 집어넣어도 똑같이 생기거든요. 이렇게 똑같이 생기니까 여기서 베타 제곱은 마이너스 2베타 마이너스 3이니까요. 역시 여기다 집어넣으면 뒤에 분수도 똑같이 베타분의 1 요것만 남습니다. 이거 두 개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엄청 간단해졌죠. 이걸 활용하니까. 그러면 이 두 개 더하는 거는 자, 두 분수를 이제 통분시켜서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자, 성빈아 둘이 통분하면 뭐가 되죠? 알파 베타인데 어, 베타 알파 베타 알파는 뭐야? 베타 플러스 베타 플러스 알파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요 두 개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대로 갖다 집어넣으면 3분의 마이너스 2 그래가지고 마이너스 3분의 2 요게 답이 되겠다. 그죠? 자, 마지막 문제 15번 문제. 자, 어렵지 않죠? 15번도 요 곡선과 요 직선이 일단 곡선과 직선이 같이 등장했죠? 그리고 얘네 둘이 뭐 만난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 그지? 그럼 이거 뭘로 시작해? 교점 찾는 식. 그렇죠, 교점 찾는 식. 저기 기억하나? 얘와 얘의 교점 찾는 식은 어떻게 생긴 거라 그랬죠? 자, 만약에 y는 어쩌고 저쩌고 또 y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생긴 두 개의 식이 있는데 이 두 개의 그래프의 교점 찾는 식 그러면 요거랑 요거를 어떻다고 해라? 같다고 해라. 이게 교점 찾는 식이에요. 그럼 이 문제에 적용을 시킨다면 자, y는 하고 있는 이 우변 있잖아, 우변. 그리고 또 y는 하고 이거 우변. 그지? 이 두 개를 싹 뽑아가지고 둘이 뭐 하다? 같다. 그게 교점 찾는 식이에요. 자, 이렇게 교점 찾는 식을 썼을 때 이 교점 찾는 식에서 두 교점의 x좌표의 곱이 마이너스 4라 그랬죠. 자, 해석해봐. 이 식에서 두 교점의 x좌표, 이 x좌표가 이 식의 두 실근을 말하거든요. 그죠? 이게 교점 찾는 식이니까 얘를 풀어서 x값을 찾으면 그 x값이 교점의 x좌표예요. 근데 그 교점의 x좌표끼리 곱했더니 마이너스 4래요. 이 말은 자, 요 교점 찾는 식의 두 근의 곱이 얼마다? 마이너스 4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쵸? 맞죠? 교점의 x좌표의 곱이 마이너스 4다. 이것은 요 방정식의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4다. 자, 그래서 넘겨줍니다. x 넘겨주면 요렇게 되고 요렇게 돼가지고 자, 요 방정식의 두 근의 곱 우리한테 익숙한 표현으로는 알파 베타 말하는 거죠. 알파 베타. 그지? 알파 베타가 하느라 공식이 뭐였죠? A분의 C요. 그럼 여기다 적용을 시킨다면 여기서 A분의 C는 뭐라고 써야 돼? 2분의 A 음. 마이너스 10. 그렇죠. 2분의 A-12. 자, 이게 요 방정식의 두 근의 곱이죠. 근데 그 두 근의 곱이 얼마가 됐다? 마이너스 요렇게. 그지? 요걸 계산해서 A를 찾으시면 끝나는 겁니다. 2를 곱해주면은 A-12는 마이너스 8이고요. A는 하고 넘어가면 4가 되겠네. 그치? 이 문제의 답은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풀어보니까 뭐 시험에 학교 시험에 내기에 딱 뭐 적절한 난이도거든요.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그래서 요 문제들이랑 그다음에 교과서에 있는 문제들이랑 이렇게 잘 섞어가지고 공부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 프린트 풀이는 여기까지 할게요.